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밤 9시 24분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 여기쯤에서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코스피 6월 중순이나 8월 그 초에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이 미친 폭등을 한번 더 줄 수 있겠느냐? 이 미친 폭등이라는 거는 폭등 주고 나서 그대로 밀린다는 게 제 특징이죠. 그죠? 이런 때는 제가 이런 때 미쳤다고 안 했어요. 그죠? 이런 때 미쳤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 주고 폭등 줬던 시초가까지 밀려버리는 게 이런 미친 폭등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더 나타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 보자 이거죠. 안 그래도 오늘 어떤 분이 리플 남겨주시면서 콜옵션 모양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구간들과 비슷한 상승에 유리한 그림은 콜옵션 모습입니다. 콜옵션 지금 요건 당월물만 나오는 거니까 도식화를 제가 간단하게 직접 그려서 좀 해보자면은 3월 달에 폭락하면서 콜이 완전 개박살이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콜이 지수 반등할 때도 살아나지 못하고 박스권 하다가 6월 달에 폭등했죠. 6월 달에 1000% 가까이 폭등하고 나서 다시 팍 죽었다가 박스권 하다가 이번 8월 달에 또 한번 폭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콜의 시세를 주는 특징이 뭐냐면 죽었다가 박스 그리고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폭등, 선물 막 20포인트씩 폭등, 그리고 오버했다가 다시 선물 박스로 들어와가지고 박스 상단에서 놀다가 폭등해서 선물도 20포인트 좀 오르고 나서 다시 조정,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옵션 가격이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내일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콜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어떻게 해서 돌파 안착하고 톡 튀어나가면은 다시 한번 선물이 이런 식으로 20포인트 폭등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에 유리한 것들은 지금 콜옵션 그림이 지금 그렇습니다. 콜옵션 그림이 어쨌든 마치 이 다시 한번 폭등을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요때와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보시면은 요때라든가 6월달이라든가 8월달이라든가 보시면 이 어떤 지수가 폭등을 할 때 어떤 자리들을 다 넘어섰냐면은 그 전고점 자리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부담스러운 저항을 다 이겨낸 상태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뭐 하여튼 매물적으로 부담이 없는 구간, 저항이 없는 그 가장 약한 살 부분을 뚫고 나왔었다는 게 이 두 개의 특징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무거운 저항 자리를 바로 이렇게 머리 위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저항 326, 전고점 자리, 여기를 무거운 저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파락 팍 했던 구간이라 갖고 여기는 사실상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등에도 부담이 없었고, 여기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슈팅을 주기 좋았죠. 자, 근데 아직까지 우리 선물의 모습은 일단 머리 위에 326이라는 두꺼운 저항을 일단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와 다른 그림이 지금 현재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거는 아마 뭐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또다시 선물이 20포인트 폭등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기 끝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는 이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런 여부가 제 생각엔 다시 이렇게 슈팅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그 기로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모습도 잘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 전고점 자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콜옵션 여기 박스권 상단 부분 자리하고 비슷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앞으로 남은 이 몇 거래일, 이 선물이 전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콜옵션이 여기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20포인트의 폭등 시세가 나타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폭등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싼 고점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꼬꾸라질 것이냐를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점들 말씀드렸고, 사실 또 예전하고 또 조금 좀 다르게 옛날 6월달하고 8월달하고 약간 좀 다른 또 하나 껄쩍지근한 점이 있다면은, 대세 상승하기는 조금 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면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모습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사실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 폭등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아이고, 8월 달에 폭등했던 자리가 이쪽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 코앞까지 와 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기면서 또다시 폭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하지만 요즘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비이성과 탐욕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전고점 62,800원을 돌파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또 불가능한 일,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시장이 미쳤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선물 326이라든가 이 콜옵션이 박스권을 넘어간다든가 선물이 저기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짐작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밤 내일까지 해가지고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이미 언제부터 올랐나요? 이미 여기 저기 9월 초부터 해서 이미 시세를 줬단 말이죠. 9월 중순까지 2주가량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FOMC에서 나올 좋은 이야기들이 이미 다 선반영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전고점 부근에서 FOMC 회의라는 이벤트가 튀어나온다면은 오늘까지 폭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에는 별로 좋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다 비슷한 거죠. 삼성전자도 전고점, 선물도 전고점 부근, 선물도 여기 보시면 전고점 부근 326 부근, 콜옵션도 일단 박스권 상단 부분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 지수도 시장의 안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불안으로 갈 것이냐를 그 기로에서는 20 부근에 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야, FOMC 회의 직전에 우리 너무 신나게 파티를 벌이지 않았니?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대세 상승 이번에 또 20포인트 폭등하는 시세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어쨌든 저의 판단인데, 모르죠. 뭐 시장 상황이 이성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코스닥 오르는 거 보세요. 코스닥 오르는 거 보세요.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더 센 거 아시죠? 요즘에 공매도 금지까지 맞으니까 신나가지고 이렇게 오르는데, 뭐 요즘에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다 보니 저도 참 깝깝한데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그죠? 가능성은 앞으로 뭐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물 326 전고점 자리, 그리고 삼성전자 62,000원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전고점 자리를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를 잘 보셔야지 될 것 같다. 이거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막 폭등이 나올 수가 있고, 왜냐면 신고가 영역이라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콜 대박, 선물 대박, 삼성전자 대박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저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싸한 기분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지수 저점이 낮아지고 삼성전자 쌍고점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낮아지고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지금 제가 이런 드리는 큰 얘기는 오늘 내일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FOMC 회의도 끝나고 아마 미국 만기일, 지금 보시면 미국 선물 만기 4일 남았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4일 남은 이런 미국 만기들, 이런 것들이 아마 끝나고 나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고점을 어떻게 넘어가는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말씀드렸죠. 지금 뭐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숫자 뭐 더 이상 뭐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며칠 전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숫자 바뀐 거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요 위쪽까지 볼 수 있겠다. 나스닥 요 위쪽, 그리고 S&P도 여기 어디 위쪽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위쪽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넘어가면은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 큰 숫자들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 오늘 많이 오르고 미국도 현재 지금 보시면 본장 개장 전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이벤트 전에 많이 위쪽으로 움직이면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 아래쪽으로 많이 꺾였다면은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약간 그 FOMC 회의라는 것을 그 큰 변곡의 이벤트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FOMC 회의 직전에 한국과 그리고 지금 S&P,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등이 아니고 한국은 전고점을 넘어가냐 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반등을 할 거냐 마느냐, 완전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가거나 박스권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대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어쨌든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가는 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오늘 밤이든 어쨌든 일단은 여기 말씀드린 나스닥 11,580 그리고 S&P 3,425 이런 자리를 넘어서 안착해 버린다면 어쨌든 당분간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FOMC 회의 끝나건 어쨌든 간에 난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그 유럽하고 중국이나 한번 볼까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FOMC 직전이니까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큰 움직임 없는 거죠. 어떤 뭐 지지선을 깨거나 뭐 저항을 돌파하거나 이런 움직임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요 박스권 안에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하게 지지선을 깨거나 뭐 넘어가거나 이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 자,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 뭐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 흐름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뭐 그죠, 똑같습니다. 유럽도 뭐 대충 박스권 큰 이벤트 앞두고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삼각 수렴형 정도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특별한 움직임 없고 계속 박스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거의 끝자락 와 있으니까, 삼각 수렴형 거의 끝자락 와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정하겠죠. 아무래도 그 어디로 갈지는요, 그런 모습 정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금 더 반등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게 상해하고 선전하고 이런 홍콩하고 얘네는 좀 서로 힘이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만 한번 쿵 하고 낮아지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본격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FOMC 회의나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얘도 개기고 있는 거죠. 박스권 안에서 개기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지금 다 그래요. 중국도 개기고 있고 유럽도 뭐 수렴형이나 아니면 박스권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안에서 개기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가냐 마느냐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지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이벤트 전까지의 흐름들은 뭐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 큰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선전 같은 경우는 똑같죠. 일단 고점 3개는 못 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 추세, 그죠? 단기적으로는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 높아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가려면은 얘보다 저점 낮아져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가야겠죠. 이런 모습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박스권, 뭐 눈치 보기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워낙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뭐 이렇게 삼각 수렴형으로 모으던 박스권으로 모으던 하여튼 모아가고 있다. FOMC 회의를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참고로 미국이 지금 현재 시초가가 벌써 보시면 어제의 고점을 벌써 훌쩍 넘어가고 있죠. 오늘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어제의 고점 훌쩍 넘어가면은 많이 오르는 날이 맞긴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떤 이런 중요한 자리들이 일단 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이거든요. 이거 큰 이벤트 앞두고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큰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움직임이 뭐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하죠. 오늘도 갭상승 많이 해서 출발은 하지만은 위쪽으로 어떤 무거운 저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좀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선물 차트로 봐도 뭐 똑같았죠. 아까 전에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다?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 제법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하여튼 위쪽에 저항이 하여튼 있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뭐 여기 정도. 어쨌든 요 박스권 안을 오늘 기대하는 겁니다. 드렸던 얘기인 것 같으니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십시오. 네.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